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 3부를, 그러니까 3장을 끝내고 4장, 5장을 인제 오광영 의원님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3장 내용은 시간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시간도 어 이게 소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시간도. 그래서 그 이제 시간 하면 우리가 노동 시간이 있고 인제 여가 시간,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이 3 장은 주로 그 두 가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가 시간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오는데요. 여가 시간이라는 거는 일단 인제 뭐 자유가 지배한다. 그러니까 자유롭다는 거죠, 여가 시간이라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소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실질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고, 인간의 실질적인 자유, 평등, 박애를 인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 상태로 돌려야지만 실질적인 시간의 자유를 즐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자연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죠. 원시 사회나 미개 사회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산업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 시간이라는 게 우리 생각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그 실제 내용보다 먼저 존재하는 선험적 초월적 차원이다. 이 말은 사실 칸트의 음, 그 순수이성 비판에 나오는 내용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하고 특히 인제 공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받아들일 때 하나의 선험적 형식이다, 이런 말을 칸트가 하거든요. 인제 그 맥락에서 이 사람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생각한다고 있고 생각 안 한다고 없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시간이라는 거는 그 원래부터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우리 저기 어 이 물 그 요즘에 뭐 개체화 이런 거를 배운 사람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죠. 예. 네. 그 인간이 경험적으로 자기가 체험하는 시간이라는 게 음,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거지,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건 없다는 게 인제 그 최근 양자역학이나 음, 아 그 개체화 이론에서 주로 얘기하는 거라서 고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 전통적인 그 뉴턴이 얘기하는 절대적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필연적으로 생산체계 틀 속에서 생산되는 또는 처분되는 모든 재화와 똑같은 자격을 지니게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일종의 그러니까 자원처럼, 생산의 자원처럼 생산되고 처분되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시간도. 그래서 공유재산이나 재산처럼 취득 대상이 되는 재화와 똑같은 자격을 지닌다. 예. 그래서 시간도 에 일종의 자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소비한다고 하는 게 소유되고 소비되는 사물과 마찬가지로, 그 사물을 우리가 어 가질 수 있다 그러면은 시간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 시간이 아닌 거죠. 어 그래서 여기서는 인제 크로노톨로지, 뭐 이렇게 크로노라는 게 이게 시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네. 라틴어로. 그래서 시계가 발명되면서부터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분절해 놓은 시간, 이거는 사물과 똑같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시계를 보고 24 시간 안에서 계속 돌잖아요, 저게. 그 저렇게 그 시계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시간은 사물과 똑같이 소비의 대상이다. 그런 음, 얘기.
근데 사람들은 이 시간을 특히 여가 시간에 자유 시간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또 자기의 욕구를 채웠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음, 실제는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건데 미개 사회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요. 거기서는 시간은 하나의 그 반복된 집단 활동의 리듬에 불과하다. 그 축제를 한다거나 뭐 그 같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에서 그 뭐 놀이를 한다든가 뭐 같이 뭐 동물을 잡고 사냥하는 것도 일종의 생활의 리듬이지 그게 그 지금처럼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 속에서 활동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이런 활동과 분리시켜서 그러니까 이 미개 사회예요. 시간을 자기네들이 하는 활동과 분리를 해서 절대 시간처럼 그걸 가지고 미래를 투영하고 예측하고 조작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미개 사회에서는. 그래서 시간은 개인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현대 사회 우리 산업 시대에 그 이렇게 분절된 인위적인 시간 속에서 사는 우리는 개인적인 시간이 다 따로 있죠. 음, 근데 미개 사회는 시간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축제 행사에서 정점에 달하는 그 교환 리듬 그 자체다. 시간이라는 게 생활 리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개 사회에서는 특별히 그걸 시간이라고 부를 필요도 없고 그 너 시간 있어? 이런 말 자체가 그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음, 행동하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너 시간 있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있다 그러면 같이 뭐 밥을 먹든지 뭐 연애를 하든지 하는 활동을 하는 게 각자 개인의 시간을 소유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빌려 쓰는 거죠. 그 사람의 시간을. 근데 이제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서는 그 인간과 자연의 주기가 일체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관되어 있는 그런 자기 삶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 시간이 거기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이제 현대 사회와 미개 사회의 큰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간은 돈이다 이런 말 뭐 어려서부터 이렇게 귀가 따갑게 들었잖아요. 이게 현대 사회에서 만들어진 말이지 원래 자연 미개 사회나 원시 사회에는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돈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고. 음. 그래서 과거에는 원시 사회는 화폐가 없듯이 그때는 화폐가 없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존재하지 하는 것 자체가 아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생산의 수단인 것처럼 이렇게 재화인 것처럼 취급되기 시작하면서 어, 이게 이제 화폐하고 동일시되는 그래서 시간 돈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겼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노동의 투입 그 자원이 되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 그렇죠? 마르크스의 정의에 의해서. 네, 맞아요. 그, 그 아담 음, 스미스하고 마르크스가 네, 그 노동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네. 하나의 그 교환 가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되게 불행하네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 그 거래 대상으로 만든 거지. 이제 아, 그, 시간이라는 게. 그때 이런 걸 안 만들어 놨으면 그 우리가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안 살았을 텐데. 근데 이렇게 또 저기 뭐야 문명 생활을 즐기지는 못했겠죠. 아니, 그냥, 줌으로 이렇게 회의도 못했지. 만약에 그렇게 아니, 살았으면. 아니, 해지고 나서 우리 만납시다. 그러면은, 해지고 나서 이렇게 리듬처럼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치. 축제하듯이 해지고 밥 네, 먹고 네. 모여서 우리 얘기합시다. 그렇게 됐겠지. 아, 그래서 자유시간이라고 하는 거, 여가의 얘기예요. 자유시간마저도 사실은 소비되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이게 구매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소비자는 자기 자신의 자유시간마저도 돈을 주고 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가를 간다, 뭐 바캉스를 간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자유시간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돈을 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음, 내가 그 경제적 가치로 노동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그만큼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산 거라 이거지. 기회비용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현대 산업 관점에서 볼 때 시간이라는 거는 이윤을 생기게 하는 하나의 자본이고 그게 잠재적인 생산력이다. 시간을 투입하면 생산을 할 수가 있고 노동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이윤을 얻을 수 있고라고 하는 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시간 속에. 그래서 그걸 얻으려면은 우리가 사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세탁기에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세탁기를 사는 거는 옛날에는 빨래 할 시간을 투입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빨래를 안 하고 세탁기에다가 빨래 던져 놓고 자기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거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가치를 환산해서 그 세탁기 값을 주는 게 오히려 내가 그 시간을 다른 데 쓰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세탁기를 기꺼이 돈을 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구매한 거예요. 자유시간을 얻는 만큼. 그래서 여가는 또 하나의 의미가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어, 사회적인 사명처럼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사명이라는 게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소비가 강제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자유의지에 의해서 어떤 소비 활동을 한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 구조가 우리를 계속 밀어 넣어 가지고 소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을 소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가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 바캉스라고 이렇게 사람들 지금도 그런 경향이 강하죠. 왜? 음, 왜냐면 연차를 쓰는 거 보면은 되게 7-8월에 집중적으로 써요. 그 누가 그렇죠. 인제 시킨 것도 아닌데 그게 사회적인 어떤 그 사명처럼 느껴져 가지고 그리고 그 여가를 그러니까 휴가를 주면은 집에 가만히 못 있어요. 음, 사실은 쉬라고 주는 시간인데 그게 아니라 뭔가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그 행락객이 모이는 곳으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모래, 태양, 혼잡한 곳 이런 데로 일부러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마치 휴가를 잘못 쓴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부유한 계급보다도 오히려 하층 계급한테 훨씬 더 이게 필요하고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문화적 갈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을 소비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의미 있게 쓴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회적 어떤 문화에 내가 동조하는 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고생을 해 가면서 그 행락객이 많이 가는 곳을 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가라는 거는 일종의 강제화된 윤리다. 그러니까 윤리라고 하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지켜야 될 것 이런 걸 이제 윤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식으로 지금 여가를 소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이제 욕구와 충족의 최대화, 최대한 욕구를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일단은 집단 도덕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가를 보낸다는 거죠. 그런 것 또 하나 이게 일종의 차별화 코드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대요. 음, 차별화 코드라는 게 나는 이 여가 시간에는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마라. 이런 하나의 사회적 명령을 내가 따를 수 있는 그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과시하려는 욕망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다른 사람들 다 뭐 그렇지 않겠죠. 대부분이 그 휴가를 찾아 먹으니까 연차를. 너희들은 일하는데 나는 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어. 이거를 다시 하려는 욕망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그 거꾸로 이제는 이게 누구나 다 휴가를 즐길 수 있다면 이제 그런 사회가 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아마 이제 이건 이제 저자의 의견이에요. 노동을 하는 게 오히려 특권이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거다. 그러니까 다 휴가 가는데 나는 노동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 어, 이거, 아주 이제 심오한 생각이더라고. 근데 아니 내가 이걸 나하고 좀 그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은퇴를 하면 사실은 쉬는 게 정상이잖아. 그쵸? 평생 죽어나고 일을 네, 했으면 예. 은퇴를 하면 이제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누구나 다 쉬면 오히려 쉬지 않고 일하는 게 특권이 될 수가 있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네, 은퇴 했을 때는 그럴 수 있네요. 그죠? 은퇴를 하면 당연히 다 놓은 건데 누구나 옛날에는 은퇴고 뭐고가 없었잖아. 음, 이게 사실 은퇴라고 하는 게 공식화돼서 노후에 연금을 받아가면서 살 수 있는 그 시대가 된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은퇴라는 게 없었다고. 80, 90을 살아있는 동안엔 무조건 계속 일을 해야 돼. 근데 이게 공무원 사회, 직장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면서 직업의 대부분이 농업이나 뭐 그 수산업이나 임업이나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은 극소수가 되고 이제는 오히려 월급쟁이 이렇게 그 급여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은퇴하면은 노후를 쉬는 그런 패턴이라는 게 더 일반화된 거죠. 훨씬 그런 숫자가 많아지니까. 근데 이렇게 된 사회에서는 오히려 은퇴 후에 노동을 할 수 있는 게 하나의 특권이 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장보드리아르는 예견을 한 건데 이게 정말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 않냐 이거지. 네, 그러네요. 오히려 그 은퇴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일하는 예. 분이 그 꼭 특권이 되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은퇴 거는,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게 특권이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누구나 다 휴가를 갈 수 있는 옛날에는 뭐 공장 노동자들이 휴가 가고 싶어도 눈치 보여서 못 가기도 하고 휴가를 안 주는 기업들도 있었고, 근데 지금 법으로 다 정해가지고 연차를 안 쓰면 안 되게 하다 보니까 누구나 다 직장인이라면은 다 휴가를 쓸 수 있는 그 자유가 생기니까 오히려 일하는 게 특권이 되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가라는 게 자유시간의 향유, 충족, 기능적 휴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비생산적인 시간 소비로 정의가 된다. 그러니까 노동을 안 하는 걸로 정의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가는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이렇게 내다 붙이는 거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내가 음, 자유로워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선언하고 과시하는 것처럼 여가가 지금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음, 이게 이제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노동 시간의 부재에 의해서 규정될 뿐이다. 노동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 비노동 시간 이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지불된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산 일종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다. 이 얘기가 이제 3장의 내용입니다. 그 지금 3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뭐 앞부분에 섹스도 소비 대상이 되고 우리 네. 몸도 소비 대상이 되고 시간도 소비 대상이 되고 그렇게 지금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